앞서 보신 대로 편의점 이마트24 미성년자를 상대로 점포를 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점포를 오픈한 사실뿐만 아니라 점포 오픈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종용했고요. 실제와는 거리가 먼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 사건 단독으로 취재하고 있는 경제산업부 문달 기자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점주가 미성년자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점주의 할아버지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했다는 건데 결론은 뭐 할아버지 이름으로 대리 계약한 거잖아요. 이 경우에는 할아버지 동의가 필수일 텐데 어땠습니까, 과정이? 네, 당연히 실제 점주가 할아버지였다면 할아버지가 직접 가맹계약서를 작성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점포개발 직원은 계약 명의인이 올 필요가 없다면서 미성년자 점주에게 할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할아버지의 동의는 받지 않고 미성년자 A씨와 가맹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네. 당시 A씨는 만 18세로 민법상 미성년자였습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부터 성인으로 봅니다. 예. 심지어 대리로 이름을 올린 점주의 할아버지는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고 신용평점이 6등급이라서 사실 경제적 사리에 밟지 못합니다. 사실 이를 보면 할아버지가 이 사건 계약 체결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미성년자인 점주에게 대리권을 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미성년자에게 대리로 지금 종용을 한 정황들이 드러났다라는 부분인 건데 이렇게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궁금하고요. 대출 종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점포개발 직원이 대리 계약을 종용한 건 바로 자본금 때문입니다. 예. 점포개발에는 약 4,500만 원이 필요했는데요. 점주가 아무래도 미성년자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계약을 진행하면서 점포개발 직원은 다른 사람이 가맹점 운영을 원한다. 누구 명의로 계약을 할 것인지 빨리 정해라 라고 계약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할아버지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방법과 그 필요한 서류들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줬습니다. 일단은 점포개발 직원이 일단 빨리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정황까지 지금 드러났다라는 부분인 건데 일단 하나 짚어볼 게 미성년자 점주잖아요. 네. 미성년자 점주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나요? 네, 미성년자가 점주가 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네. 다만 미성년자는 미성년자의 의식 상태와는 무관한 게 현행법상 행위 무능력자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고요.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또 혹은 법정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때문에 운영 과정 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실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책임을 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점주가 미성년자일 경우 많은 세무 행위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봤습니다. 또 점포 오픈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이 밖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편의점에는 술과 담배를 판매합니다. 그렇죠. 술, 담배를 포함한 모든 물품의 주문부터 재고 관리, 그리고 매장 운영까지 미성년자 A씨가 모두 한 겁니다. 술, 담배를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실 편의점 업계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의문을 표현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점주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일조차 굉장히 드문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네요. 일단은 민법상으로 19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만으로 행위 무능력자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인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증여나 상속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류나 담배 같은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궁금한 건 미성년자 상대로 한 편의점 점포 개설이 흔한 일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네, 흔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네. 업계에서는 사실 이번 사건을 보고 처음 보는 경우라고 입을 좀 모았습니다. 예. 다른 편의점의 경우 애초에 미성년자 계약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종용해서 점포 개발을 시킨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다들 입을 모았습니다. 예. 실제로 CU와 GS25에서는 현재까지 미성년자를 점주로 한 계약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미성년자하고 가맹 계약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가 없으니까 미성년자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이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뭐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조금 전에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당사자인 이마트24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마트24는 이번 사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미성년자에게 편의점을 내준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한 건데요. 대출 권유는 일반적인 영업 방식이었고 이들 점포 계약이 가족 경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 A씨와 할아버지가 동석했다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 계약서 작성 당시 할아버지가 없었지만 대리로 허락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가맹 계약서는 미성년자 A씨와만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 작성을 하는데 임대차 한마디로 그 상가를 계약할 당시에는 할아버지가 동석을 했었고 네. 이마트24와 A씨와 함께 작성을 한 것을 할아버지가 동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에 임대차 계약할 때 있었으니 뭐 그렇게 봤다. 가족 경영으로 봤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근데 이마트24 준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기본적인 자료들만 봐도요. 이러한 이마트24의 해명에는 많은 의구심이 듭니다. 예. 먼저 이마트24가 점주에게 보낸 내용 증명을 살펴보면요. 수신일란에 이마트24 땡땡점 미성년자 땡땡씨 경영주 귀하라고 써있고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할아버지의 성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또 지난해 2월경 이마트24 본사는 미성년자 점주가 입원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빙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점포의 임시휴점은요. 경영주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할 경우에만 허용되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마트24가 미성년자 점주의 입원 치료 여부를 확인하고 임시휴업을 받아들였다는 건 미성년자 A씨를 점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내용 증명이나 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임시 휴업에 대해서도 인지를 했다라는 부분인 건데 또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네, 이 밖에도 두 가지 증거가 더 있습니다. 먼저 점포개발 직원은 가맹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성년자 점주의 신분증을 복사해 갔습니다. 당시 점주에 따르면 나이를 확인한 이 점포개발 직원은 점주한테 어린 나이에 사업하시네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가맹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증보험이 되는지 확인을 위해서 점주를 만났는데요. 예. 당시 점주가 점포 개발 직원이 보는 앞에서 휴대폰으로 공인 인증을 했고 미성년자 점주 명의로 보증보험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서 아무래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점포 개발 직원은 다른 가족 명의로 보증보험을 들자고 제시했고 결국은 할아버지 명의로 들게 된 겁니다.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 SGI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부모님 2명 모두가 미성년자와 동행하거나 부모님 2명 모두의 인감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미성년자들은. 계약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이 오픈 후에도 문제가 계속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네, 사실 계약도 계약인데요. 오픈 후가 더 심각했다고 볼 예. 수 있습니다. 오픈 후 실제 매출이 이마트24가 내밀었던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컸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점주는 한 달에 적게는 180만 원에서 63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예. 점주가 보는 손해를 합하면 약 4,300만 원에 달하고요.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자 아르바이트생 채용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사실 사업이라는 게 예측치와 실제치가 다를 수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예상 매출액과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점주는 허위 정보를 준 것이다. 이마트24 측에서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점주는 현재 이마트24가 점포 오픈만을 위해서 허위 정보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마트24가 제출한 예상 매출 산정서를 살펴보면 오픈할 점포로부터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에 전년도 매출 환산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출 환산액이 실제 매출액과는 좀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 점주가 이 매출 산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포 전용 면적을 참고해서 인접 가맹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산정서에 나오는 금액이 실제로 맞느냐라고 물어보고 다녔더니 실제 점주들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결국 점포 개발 직원이 허위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주장입니다.
계약 자체도 문제였는데 이거 중간에 문제들이 좀 있네요. 여러 가지 뭐 정황상으로 볼 때 점포가 아예 운영 불가능한 상태까지 갔었다면서요. 그리고 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설상가상 점주는 19살이라는 나이에 암을 진단받아서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마트24가 영업 중단을 근거로 4,200만 원의 위약금과 인테리어 철거 비용을 요구했던 겁니다. 무리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이마트24 쪽에서 무리하게 좀 점포를 오픈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왜일까라는 궁금증이 된 게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마트24의 현재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업계에서도 이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기준 이마트24의 점포 수는 4,338개로 아직 손익분기점인 5,000개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특히 지난 2018년 편의점 업계가 편의점 브랜드 간 상관없이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 규약을 맺었고 이로 인해서 편의점 신규 출점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는 담배 판매 소매점 간 거리를 기준으로 신규 점포를 출점하지 않는 건데 서울의 경우 담배권 거리가 50m에서 100m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신규 출점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편의점들에 비해 후발주자인 이마트24로서는 점포 수 증가가 필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사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시청자분들도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건강이 안 좋다라고 했는데 건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이 점주 미성년자분의. 지금 현재도 항암 치료 중에 있으시고요. 지금은 회복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쪼록 이분의 건강이 좀 잘 회복되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마트24 미성년자 점포 운영 논란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장시간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